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10월 29일이죠.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했다가 코스닥 시장의 반전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죠. 성장주 섹터 중에서 오늘은 수소연료 전지차와 관련된 기본 원리와 핵심 소재, 그리고 그 속에서 부품별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관련돼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세종공업이라든지 동아화성, 상하프론테크, 효성첨단소재, 모토닉,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미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오늘은 종목에 대한 기술적 기본적 분석, 이거보다 그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종목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속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차, 수소와 관련된, 수소 경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그런데 좀 요새는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떤 구성에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의 기본 원리, 배터리와 연료 전지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한 후 충전, 방전을 통해 수명을 소모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수소 연료 전지차는 그죠?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주입되는 한 돌아가는 발전소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소 기호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 궁극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설계 기본 방향은 전기차 배터리와 시작이 달랐던 수소연료 전지차다.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시작을 하면서 했지만, 수소연료 전지차는 내연기관차 기업이 직접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차에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향후 부품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소연료 전지차의 기본 내부도를 보게 되면 이 수소 탱크, 그리고 수소 차단 밸브라든지 수소 공급 밸브, 그리고 이젝터, 그리고 수소 센서, 입구 압력 센서, 연료 전지 스택, 그리고 퍼지 벌브라든지 가습기, 워터그랩,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수소 공급 시스템에서 수소차 생산비 약 20%를 담당하는 게 이제 수소 공급 시스템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 수소 저장 탱크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수소 저장 탱크에 이렇게 이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통해서 고밀도 폴리머 라이너로 감싸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수소 충전부와 압력 센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이제 이 고압 수소 저장 탱크, 이 탄소 섬유가 생산비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CFRP는 탄소 섬유 3차 가공 기술인데, 이 CFRP, 그죠? CFRP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CFC라는 건 카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F는 피버, 그리고 R은 레인포스트, 그리고 P는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본 섬유를 강화제로 하는 고강도, 고탄성의 경량 구조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첨단 복합 재료, 이 부분을 이제 이 CFR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소재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럼 이제 탄소 섬유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니까 수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탄소 섬유인데, 그죠? 수소는 원소 기호 1번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를 이야기를 하고,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강도뿐만 아니라 탄성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탄소 섬유는 강도나 탄성이 철의 10배에 가깝고,
그리고 CFRP는 탄소섬유 3차 가공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이 소재별 가격을 보게 되면 탄소섬유가 킬로그램당 30불로 뭐 다른 쪽 부분보다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그만큼 수소 경제의 핵심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탄소섬유 기업의 기술 경쟁력 판단 기준은 탄소섬유 기업의 2차 가공 기술에 따라서 적용 산업군이 달라지는데 이 물성의 다양화, 그러니까 강도나 탄성의 세분화를 통해서 탄소섬유의 기술력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섬유가 적용되는 수소차 부품에는 고압 수소 탱크나 연료 전지 스택 안에 GDL 뭐 이런 부분들에 필요로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탄소섬유 적용 수소차 부품의 이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분에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안타깝게도 탄소섬유 부분에 있어서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인데 일본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토레이, 그죠? 일본의 토레이라든지 요쪽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2015년까지 이어오고 있는 부분은 다 뭐예요? 미쓰비시 레이온과 함께 다 일본 기업들이죠, 그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중간 뭐 2000년도 초반 부분에서 다 뭐에 중단했고,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광과 효성이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효성도 중단하고 이제는 태광이 중단하고 이제 효성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기술력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죠? 지금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만 지금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는 수소 저장량 이외에도 산업 파급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골프채 시장이라든지 또 뭐 자동차 항공기 뭐 이런 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주로 이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확실하게 개발만 되면 엄청난 파장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일본 기업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수소 공급 시스템, 그죠? 수소 공급 시스템은 수소차 생산비 약 20%를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고압, 저압 레귤레이터,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압력 레귤레이터, CNG 차, 솔레노이드 밸브는 내연기관체 내에 사용되고 다만 수소차 적용 시에 이제 고압 수소를 제어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라고 보는데 뭐 이런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어느 부분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만 알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수소 공급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수소에서 이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수소 연료전지 스택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수소차 생산비 약 40%를 장악하고 있는데 한 개의 셀이 생산하는 전기 약 0.7V 수준 1kW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50여 개의 셀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막 전극 접합체 MEA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그래서 이 막 전극 접합체 부분하고 그리고 기체 확산층, 분리판, 가스켓, 인클로저 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판 그리고 멤브레인 막, 그죠? 요 멤브레인 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이제 상하 프론테크하고 또 비나텍,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촉매층, 백금 촉매나 나노 입자 띄우는 교술 그리고 GDL 여기 이제 탄소섬유 부분인데 도레이 첨단 소재라고 일본 기업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분리판 쪽에는 현대제철, 현대스틸공업
뭐 포스코에서 이런 쪽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소 연료 전 순환 장치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뭐 이런 그 순환하기 위한 뭐 아까 이 그림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뭐 봤었던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온도 압력 센서와 관련된 부분, 그죠? 압력 센서는 수소 공급 라인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겠죠. 냉각수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압력 센서와 관련된 부분, 이 넥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세종공업에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또 공기 공급 시스템, 수소차의 공기 공급 시스템 부분은 전기화학 반응을 위해 연료전지 양극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인데, 이런 부분들, 그지? 이런 부분들 국내는 거의 조립이고 주요 부품들은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 관련된 기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열 관리 시스템은 중요한데 스택은 효율이 약 50% 정도로 출력만큼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는 부분이고, 열 관리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부동액 등 또는 증류수를 연료전지 스택으로 순환시켜서 온도 60도에서 70도를 유지시키는 일종의 냉각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연기관차에 없는 부품은 이온 제거기로 현재 미국, 일본에서 수입 중이다. 참 아쉽죠, 그죠? 이것도 국산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시스템 부품 간소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없어질 부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해질 막 개발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디에 이제 이 부품별 서플라이 체인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잘 보시면 이 수소 탱크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 섬유의 효성 첨단 소재, 아직은 이 효성 첨단 소재가 공급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죠? CFRP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일진 다이아,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압력 레귤레이터는 모토닉, 솔레노이드 밸브는 유니크. 이제 그냥 수소차 관련주다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런 쪽에 관련됐구나. 그래서 그게 기술력이 더 큰지, 진입 장벽이 큰지, 그리고 이 매출액이 클 수 있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봐야죠. 그죠? 기술력이 뭐 별 보잘 것 없으면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이 MEA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면 상하프론테크가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분립하는 현대제철이나 세종공업, 가스켓 부분은 PAPS나 동아화성, 그죠? 요런 쪽 부분이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온도 압력 센서, 그래서 세종공업이 온도 압력 센서나 분리판 쪽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공업의 주가도 양호했었죠. 그죠? 이젝터 부분은 현대모비스고, 이쪽 핵심 부분은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분리판, 멤브레인막, 총매층 뭐 이쪽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멤브레인막 이 수소만 통과시키는 기술, 현재 이제 불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고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상하프로테크가 이제 일정 정도 진입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내년에 현대차에 들어갈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제 기술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총매층은 백금 촉매로 나노 입자 띄우는 기술인데, 이 부분도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소 섬유 부분도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국산화가 진척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죽서서 개줄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수소 핵심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갖고 가는데, 그리고 분립한 부분에 있어서는 STS 소재 사용은 현대제철, 포스코 이쪽에서 공급을 하고, 여기 이제 퍼지 밸브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모토닉이, 그죠? 그리고 이제 워터 트랩이라고 레벨 센서 부분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세종공업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습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뭐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수소재 순환 블로 이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고속 베어링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뉴로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이 종목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죠? 이런 핵심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나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업,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이제 수소 생산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화석 연료 열분해 관련해서 천연가스 계질법이나 석탄가스화, 그리고 또 물전기 분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 물전기 분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이기 때문이죠. 뭐 이런 알카라인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인데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021년, 25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부품 내재화, 그죠? 그래서 2023년부터 부품 내재화를 본격화하면서 계열 회사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한다면, 그죠? 앞으로 이제 뭐 큰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 위아라든지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쪽 부분들이겠지만, 조그만 기업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여하고 뭐 기술력만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수소차는 커지는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거 맞죠? 산업이 성장하는 섹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단순하게 그 기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이 전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봐야죠. 그죠? 그 부분이 커져야 아까 관련 기업들의 부품 공급 기업들의 성장 흐름들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2030년 현대차 그룹 수소차 판매량 급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20년은 8,000대의 부분인데 지금 10년 후에 70만 대, 차량용 50만 대,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충주 2공장 완공, 연산 1만 대 초과하면서 2020년 말부터 충주 2공장이 가동 시작 예정이다. 그죠? 이제 앞으로 2020년 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분기에 사천현대 지분 100% 인수 완료를 하고, 그리고 장수성 르가오시 수소특구 지정단지에서 10만 다 캐파 확대 가능성 존재하고, 또 2022년, 23년부터 현대모비스의 스택은 non-captive 매출 발생 시작하고, 또 컨민스로 공급을 위한 MOU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장기적으로 지게차용 스택 파워팩 공급도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현대건설기관 MOU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큰 쪽 부분은 뭐 오늘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조금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향후 이 넥서스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든지 이후 더 발전될 부분까지 감안하면 뭐 큰 기업으로도 현대모비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직은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역할 부분에 있어서 수소 저장 탱크와 관련된 현대유아로 이오나 파트너를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현대차 그룹 내 수소 저장 용기는 현재 일진 복합 소재에서 차후 그룹산의 현대유아로 이온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일진 복합 소재하고 이제 앞으로 커지는 시장이니까, 그죠? 항상 이원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만 했다가 한쪽 기업이 뭐 잘못되거나 또 사정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 부품을 생산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처도, 그죠?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죠? 아이폰이 너무 그 아이폰의 위탁 생산 업체들, 그 폭스콘의 관련 기업들이 다 중국 쪽에 너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코로나의 핵심이었을 때는 부품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듯이, 그래서 생산 거점을 이렇게 다
다변화하고 이원화하듯이 관련 기업도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위아로 이원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이 신재생에너지 쪽 라인, 태양광도 옛날의 태양광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그죠? 그런 이야기 어제도 제가 이제 태양광 쪽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폴리실리콘 쪽 라인 부분이나 이 기존에 했었던 그 태양광 쪽 라인 부분은 다 중국 쪽에 너무 이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세대 핵심 이 태양광 기술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성장에 대한 흐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수소 관련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각 기업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 뭐죠? 유튜브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종목별로, 그죠? 종목 부분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종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린 종목 중에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될 종목도 있고, 앞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갈 종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런 관련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은 반드시 편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